안녕하세요. 피치맘 코노마즈입니다. 네, 어제랑 조금 얼굴이 다르죠? 오늘은 조금 예뻐 보이는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네,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생계 관련한 걸 조금 얘기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처한 상황이랑 100% 똑같으시진 않으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한 4가지,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장인 분들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는 부분인데 4대 보험 아시죠? 첫 번째 건강보험, 두 번째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납부를 하잖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직장인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걱정은 사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임신이나 혹은 조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신이 돼서 조금 더 휴직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은 조금 텀이 길게 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5만 원 내외 정도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전세가 있는지, 차량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저는 한 5만 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자산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크게는 부동산, 차량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배우자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남편분 밑으로 당분간은 건강보험 납부를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을 안 내도 되니까 조금 세이브가 되겠죠? 그 두 번째는 이게 직장인이든 아니든 사실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남편 밑으로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까지 유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니까 3년까지 유예니까 그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납부 유예를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형제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국민연금을 대납해 주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조금 유예해놓고 아기 낳고 복직해서 납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예를 하시면 일단은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해결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개인의 경우는 들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실비보험, 안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보험은 유예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적립금이 쌓여 있어서 그 적립금을 활용해서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 이렇게 몇 회차에 걸쳐서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비나 안보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적립금을 활용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돈을 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굴리고 있는 은행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보험 그리고 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 상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택청약 뭐 이런 것들을 총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이제 한 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60만 원 정도는 매달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돈을 영원인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낼 수 있을까 조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덜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왜냐면 지금 둘이서 벌다가 외벌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도 조금 부담이 있겠죠? 남편이 원래 내던 그런 지출 금액이 있고 거기 부가적으로 제가 한 달에 남편 월급에서 6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이것 이외에 기타 이렇게 뭐 식비 아니면은 뭐 꾸민비 아니면은 뭐 군것질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뭐 잡다한 것들이 있겠지만 조금 절약해야 된다는 거. 임신용품 같은 경우에 저는 우선 서치를 하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써본 다음에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조금 잘 안 쓰는 용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중고거래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해서 약간의 부수익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약, 두 번째는 중고거래 이용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이제 제가 뭔가 임신용품이 필요해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매를 할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모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 아시나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요, 영수증 있죠? 영수증을, 방문 영수증을 촬영을 해서 올리면 첫 번째 방문지는 50원, 두 번째부터는 10원씩 적립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포인트에 쌓여서 제가 쇼핑을 할 때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활용하는 편인데, 남편 것도 제가 조금 하고 제 것도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나 부모님이 방문하셨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거나 혹시나 누가 보는 게 조금 껄끄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영수증을 인증을 하면요, 약간 가계부처럼 쓸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별도의 가계부 어플을 쓰기는 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7월 1일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10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내 앨범에 모두 다 저장하고 따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어서 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영수증을 찍어 놓으면 다음번에 그 날짜를 찾아서 사진을 누르면요, 영수증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가계부처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로 포인트 쌓기 요거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하는 거,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리뷰를 열심히 씁니다. 일단은 뭐 포토 리뷰, 동영상 리뷰, 이렇게 리뷰를 쓰면 포인트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한 달 사용 리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달 사용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쌓아서 쇼핑을 할 때 조금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럼 조금, 아주 조금, 한 달에 한 몇천 원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1,000원이라도 조금 쌓아서 쓰는 재미가 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찌됐든 나는 60만 원이 매달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이 막 50만 원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은 주식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던 편이어서 시드머니라고 할 건 없지만 결혼 자금 중에서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직 이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직은 조금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돈으로는 하진 않고요. 한 1,000만 원 중에서 반 정도는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약간 미국 주식도 하고요. 한국 주식도 하는데 그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주식 있죠?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조금 쉬면서 급여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조금 단기랑 장기를 같이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전 단타라고 하죠. 단타는 안 했거든요. 단타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넣어놨다가 한 일정 수익률이 난다. 근데 그때 되면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그걸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당장은 제가 60만 원 중에서 한 보험료 정도, 이렇게 실비랑 뭐 안보험 그리고 태아보험 이렇게 낼 정도, 한 3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삼고 500만 원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서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매일 할 수 없는 이유가 컨디션이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아니면 경제신문 있죠? 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였나요? 그런 경제신문을 이렇게 같이 읽는 단톡방이,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들어가서 이제 그런 기사를 좀 보고, 기사를 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지? 이렇게 좀 이렇게 종목을 검색해보고 이제 조금 어떤 회사구나, 이렇게 그래프가 최근에는 어떻구나,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시가라고 하죠? 시작 가격? 시가? 뭐 종가? 뭐 최고가? 뭐 최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등락을 조금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쫄보여서 저는 예약 매수랑 예약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 많이 부리지 않고 딱 한 0.9%? 1% 정도 오른다? 그러면 이제 딱 매도를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많으면, 진짜 제가 많이 났을 때는 9만 원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제 수익률은 이렇게 최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게 됐어요. 그 주린이 매매일지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7월 10일이니까요. 7월 한 달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이번 달이 끝날 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절약, 두 번째는 중고거래 이용하기, 중고거래에서 수익 내기, 세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나 리뷰 포인트 활용하기, 네 번째는 주식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임신하고 아주 극초기인 지금 겪고 있는 신체 변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랑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몸이 조금 어디가 변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더라, 뭐 이런 것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